자, 직선의 방정식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의 꼴이야. 그때 요 m은 뭘 나타내는 거냐?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였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n은 뭐였냐?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y 절편. 중학교 때는 기울기하고 y절편이 주어져야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3이에요 라고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2x 더하기 3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식을 찾았단 말이야. 만약에 문제에서 기울기는 인데 y절편이 아니라 다른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4를 지나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y는 기울기 2x는 아는데 y절편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n으로 잡아두고 얘가 1,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서 4는 2 더하기 n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는 n이 얼마다? 2이다. 그럼 다시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은 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았었단 말이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좀 공식으로 만들어보자. 지금 이런 얘기야. 자,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요 식을 내가 찾고 싶은데, 자,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울기. y절편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한 점, x1과 y1이 주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뭘 찾아? 내가 요 n을 찾는 거야. 여기서 미지수는 n만 미지수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집어넣어볼게. y1은 mx1 더하기 n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n은 y1 마이너스 mx1이 되는 거고, 얘는 사실 미지수가 없어. 얘는 그냥 상수야. 그냥 내가 모르는 상수가 되는 것 뿐이고,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y는 m의 x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라는 공식이 나온다. 자, 그러면 얘를 y는 y끼리 y 마이너스 y1 m의 괄호 열고 x 빼기 x1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게 뭐야?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자, 아까 했던 거 기울기가 2고 한 점이 1,4가 된다고 하면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잡아놓고 n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온다. 어떻게? y 빼기 y1.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의 y좌표는 y쪽에서 빼주고 기울기 2는 괄호 열고 x 빼기 x1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온다. 이 얘기지. 됐을까? 자, 그래서 y는 2x 넘어가서 정리하니까 더하기 2가 되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 된다. 이런 얘기야. 옆에다가 지금 뭘 써놓을 거냐면은 근데 우리가 어쨌든 저 직선의 방정식을 결국에는 y는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실제로 저 공식은 저렇게 되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내가 얘를 y는으로 바꿨을 때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 m에 자, x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데 y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외워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저렇게 쓰겠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다시 우리가 이제부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 반드시 한 점과 뭐야? 기울기가 꼭 주어져야지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튀어나와야 돼. 뭐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오늘은 이 공식 3개 가지고 여러 가지 직선을 구하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야. 그래서 이 공식 3개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9점이 주어졌네.
2점이 주어졌어.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져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는 2점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한 점의 역할을 하는 점은 2개나 있어. 근데 지금 뭐가 없어? 기울기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 2점을 가지고 뭘 구해줘? 기울기를 구해서 요 기울기 자리에 내가 구한 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기울기의 정의가 뭐야?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계산을 해서 요 m에다가 집어넣어준다. 이런 얘기지. 됐을까요? 네. 근데 x 증가량이라는 것은 항상 빼야 돼. 그래서 항상 빼야지가 증가량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맞춰주면 돼. x2 x1. x의 증가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여기에 x를 뺐으면 반드시 y도 뒤에서 앞으로 빼줘야 부호가 안 바뀐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기울기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2점이 주어져도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다시 2점이 주어지면 2점을 가지고 내가 뭘 구하면 된다?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됐을까요? 네. 자, 옆에 넘어가서 이거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 1번 기울기. 자, 공식에 집어넣을게요. y는 m에 괄호 열고 x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y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y는 3x 더하기 8. 요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요 말이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1,-2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양의 방향과 45도로 이루고 싶다. 그게 무슨 얘기야? 어떤 직선이 그려질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랬을 때 어디가 45도냐면은 X축의 양의 방향과 크기가 45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5도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한 점은 있는데 도대체 기울기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힌트냐? 자, 내가 여기에다가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었을 때 기울기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야. 그때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게 있다. 다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뭐다? 아, 탄젠트 45도. 또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거를 기울기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요 밑변이 x 증가량, 높이가 y 증가량이 된 거야. 그래서 기울기는 탄젠트 값을 대신하기도 한다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에 대한 힌트는 탄젠트 45도가 얼마예요? 기울기예요 라는 힌트를 준 거다. 그럼 다시 여기다 정리.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울기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얼마? 루트 3으로 얘는 루트 3배씩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다 적어놓고 요거 몰라서 못 푸는 일은 없게. 자, 그럼 이제 기울기하고 한 점이 다 주어졌다. y는 m 1이니까 안 쓸게. x는 부호가 반대로 y는 그대로 요렇게. 그럼 다시 얘는 y는 x-3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겠다.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져서 않아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다?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럼 한번 해볼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 두 점을 가지고 내가 뭘 구한다? 기울기를 구한다.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x 증가량. 그럼 x를 뺀다. 빼는 방향이 중요해.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뺀다고 하면 y도 반드시 여기에서 여기를 빼줘야 된다. 그럼 얘는 3분의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인 걸 내가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점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m에 괄호 열고 제가 앞에 거 그냥 한다고 치면요. 부반대로 y는 그대로. 요거 정리해주면 되겠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빼기 3이니까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다는 것은 x절편이라는 것은 어쨌든 y절편이라는 것은 둘 다 뭐야? 좌표지 좌표. 자, x절편은 몇 컴마 몇이다? 얘가 2,0인 거고 y절편은 0,4인 거야. 그럼 결국에 내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 가지고 기울기 찾아주면 되고 심지어 y절편 그대로니까 y절편이 그냥 이 자리에 바로 가면 되죠. 얘는 기울기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자,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0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야.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끝났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네. 근데 자, 여기서 공식으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절편들이 주어졌을 때 공식으로 만들어줘요. 얘 공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도 쓰게 된다. 자, 봐. x절편이 a라고 하면요. 얘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a, 0을 지나고요. 얘는 0, b를 지나는 어쨌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 얘기야. 그때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된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a분의 bx 그 다음 y절편 그대로 더하기 b 해가지고 방금 우리가 찾은 식이야. 근데 얘를 공식화 시키려고 해. 양변에 a를 곱해. 그러면 ay는 마이너스 bx 더하기 ab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이렇게 넘겨서 bx 더하기 ay는 ab. 자, 양변을 ab로 나눠. 양변을 ab로 다 나눠줘. ab 여기도 ab로 나눴더니 최종적으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탄생이 된 거야. 근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꽤나 괜찮은 게 뭐냐면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그냥 써줘서 더해서 1로 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지. 공식을 만들고 보니까 꽤나 괜찮은 거야. 그래서 좀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방금 한 거 보시면 x절편이 2고 y절편이 4니까 외우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야. x 밑에 x절편 그 다음에 y 밑에 y절편 써주고 는 얼마? 1. 그럼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공식만 내가 암기하고 있으면 요 공식에다 집어넣어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써도 되고 만약에 y는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양변에 4를 곱해서 2x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줘도 어쨌든 값은 다 똑같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공식이 몇 개? 공식이 3개, 공식 3개. 막 엄청 어려운 공식들은 아닌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1번 공식, 1번하고 요 3번 공식. 공식은 좀 외워서 써주면 좋으니까 좀 표시를 해놓을게요. 근데 요거보다는 뭐를 많이 쓴다? y는으로 넘겨서 m에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는 공식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m 대신에 내가 요 기울기를 대신 집어 넣어주면 되겠네. 같은 공식.
됐지요? 자, 밑에 개념 2번은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4,7을 지나고 좌표 평면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어떤 2, 4분면의 위에 있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4,7인데 얘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대.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져? 여기가 y축이기 때문에 y축에 뭐하다?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선이 그어지겠지? 그럼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선은 도대체 식이 어떻게 될까? 이 선은 식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얘는 x는 마이너스 4구나. 자, 여기 있는 세로선에 대한 식은 우리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할 때 얘를 우리가 추계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추계방정식 같은 거 이렇게 됐을 때 y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온 적 있나? 추계방정식이? 아니죠. 다 x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축이 움직이려면 x축으로 평행이동해야 돼. 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로로 움직이는 것들은 다 식이 어떻게 된다? 얘는 x는으로 된다라고 너가 기억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이 있겠지. 평행하다고 했으니 만약 y축의 수직이다. 또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수직인 직선을 만약에 구하세요 라고 하면 y축이 여긴데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고 하면 이런 직선을 나보고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런 직선의 식은 뭐가 된다? 얘는 y는 7 이런 데가 되지 않겠냐. x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번에는 얘는 x좌표가 아무리 달라져도 뭐가 일정해 지금? y값이 쭉 일정한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겠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려보면 돼. 자, 밑에도 내가 어떤 2,3을 지나면서 이번에는 x축에 평행하대. 그럼 네가 그리면 되잖아. x축이 여기인데 x축에 평행해?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걸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러면 얘는 y값이 항상 일정하니까 얘는 뭐가 돼? y는 3이라는 직선이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좀 특이한 경우지. 이런 애들 좀 특이한 경우. 아무튼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우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림 그려가지고 풀어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1차 방정식, 1차 함수는 y는 mx 더하기 n. 우리가 얘를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직선은 기울기와 y절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특징을 보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내가 풀어줘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한쪽으로 넘겨져서는 0, 방정식꼴로 나타나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네들을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얼마고 y절편이 얼마인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기울기나 y절편을 구하려면 내가 얘를 뭐로 바꿔서 y는으로 다시 바꿔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렵지 않죠? 다시. 자, 얘는 함수인 것만 너가 알아보면 돼. 함수인 거 알아볼 수 있잖아. 1차 함수인 거, 직선의 방정식인 거 알아볼 수 있잖아. 어떻게? x, y 차수는 둘 다 1차식이면 되는 거지. 그치? 요게 1차 함수인 거야.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러면 나한테 기울기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너가 이걸 뭐로 바꿔야 돼?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y는으로 정리를 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5네 라고 읽자. 뭐 이런 얘기야. 됐을까? 자, 그럼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럼 얘를 내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썼을 때 얘를 어떻게 정리한다? y는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지. 그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얘가 뭐고? 기울기고 얘가 지금 뭐야? y 절편이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어렵지 않죠? 내가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다. 됐을까요? 네, 그 얘기야. 자, 3번도 한번 해볼게요. 3번도. 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 이런 게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는 내가 그림을 그려야 아는 거니까. 1번. A가 0이래. 얘 없어. 얘 없어. 그 지금 어떤 꼴이야? 얘가 지금 by 더하기 C는
0꼴이야. 그치? 그러면 얘를 내가 y는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c에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어떤 함수가 나와.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생긴 애들은 무슨 선? 가로선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얘의 부호만 판단하면 되겠다. 그럼 b는 마이너스고 c는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결국에 내가 그려보면 얘의 이 상수가 얼마야? 양수일 거니까 얘가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냐. 그럼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제1사분면과 제2사분면을 지나겠다. 끝이야. 그래서 얘는 제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하나 더. 자, 이번에는 반대로 b가 0이래. b가 0이래. 그럼 얘는 지금 ax 더하기 c는 0꼴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ax는 마이너스 c,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의 꼴. 즉, 세로선의 모양이 나타나진다. 자, 그럼 a가 음수고 b가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얘 또한 세로선이 어디에? 양수가 되겠지. 자, 그럼 양수 어디야?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제1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겠지. 끝났다. 얘도 제1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난다. 그냥 이렇게 내가 그려주면 되겠다. 가로선은 y는으로 된다는 거. 세로선은 x는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c가 0이야. c가 0이야. 자, 그럼 얘도 by는 마이너스 ax, y는 마이너스 b분의 ax라는 식이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직선은요. 항상 0,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왜냐면 y절편이 0이니까. 자, 그러면 부호, ab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은 둘의 부호가 뭐다? 같은 부호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쨌든 곱해서 플러스면 나눠도 플러스겠지. 그치? 그럼 얘는 기울기가 지금 뭐야? 음수잖아? 그러면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이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가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프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는 거니까 내려가려면 이렇게 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요.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요. 이렇게 된다. 자, 마지막 4번 하나 해보자. 얘는 이번엔 다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한다고?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즉 내가 판단해야 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직선의 부호를 판단할 거야. 자, 그럼 아까랑 똑같아. a, b에 곱해가지고 음수라는 건 나눠도 뭐다? 그냥 음수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다시 기울기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BC를 곱한 게 양수면 나눈 것도 그냥 부호 자체는 플러스야. 자, 그러면 Y 절편 자체는 부호가 뭐야? 지금? 마이너스로 최종적인 부호가 나오겠지. 자, 그럼 이거 그려보자. 자, 이렇게 사분면에 그릴 때는 뭐부터? Y 절편부터 그리는 거야. Y 절편 음수 어딘가에 찍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네. 이런 식으로. 그래야 얘가 1, 3, 4, 4분면을 지난다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모두 지나는 사분면은 제1, 3, 4, 4분면.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 유형 풀어볼게. 자, 일단 오늘은 1, 2번까지만 풀 거야. 1, 2번까지만. 오늘은 다음 시간에 조금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1, 2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너무 쉽다.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가 쭉 나오는 거야.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한 점이 주어진 형태지. 뭐다? 뭘 지난다? 지금? 중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중점 구하면 되잖아. 중점은 어떻게 돼? 중점? 중점을 둘이 더한 다음에 반띵. 둘이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중점은 몇 컴마 몇이야? 둘이 더하면 6의 반이니까 3,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는 2래. 합쳐보자. y는 오늘 배운 공식 m에 괄호 열고 x는 부호가 반대로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7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이렇게.
자, 그럼 밑에는 너무 쉬운데? 이번에는 중점 대신에 뭐로 바뀌었어? 1대2 내분점으로 바뀌었지. 1대2 내분점. 1대2 내분점하고 마이너스 2,4. 그럼 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자, 일단 여기다가 1대2로 내분하는 점부터 먼저 찾아주자. 3분의 자, x자로 촥 곱할 거니까 1 빼기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더하기 12 얼마?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뭘 지나?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만 찾으면 된다고? 기울기만 찾으면 된다. 기울기 찾아보자. 자, 여기서 이렇게 뺄게요. 분모는 1분의 빼세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그냥 앞에 걸로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에 x는 9가 반대로 y는 그대로 이렇게 정리.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예요. 요 정도 풀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밑에 보면 그럼 요 형태가 조금 다른 거 아닌가? 그죠? 다시요. 뭐야? 중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같대. 다시 이렇게 일반형일 때는 기울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y는으로 바꿔야지만 기울기가 얼마인지가 보입니다. 밑에 1-2번도 어때? 점 A와 끊어. 그럼 점 A를 지나고 그다음보다 BC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얘를 뭐로 바꾸세요? 일반형으로 바꿔서 답을 내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에는 뭐야? 무게중심이라는 점과 점 A를 지나는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라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할 수 있겠어?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 봅시다. 예쁘게 그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 A, B, C.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 커피요? 하면서 그럼 뭐 하고 있었지? 넓이를 2등분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넓이를 2등분하려면. 자, 얘가 이렇게 점 A를 지나면서 싹 지나갔을 때 이 넓이를 2등분을 해야 된대. 근데 어차피 얘는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높이를 같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밑변이 2등분이 돼야 되겠지. 밑변이 반이 돼야. 왜냐면 어차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높이도 얘고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때 쓰는 얘도 얘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넓이비가 곧 밑변의 길이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결국에는 밑변을 2등분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내가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엔 내가 BC의 뭐를 찾아서 여기 있는 중점을 찾아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구나. 그러면 즉 A가 지금 0,2라는 점은 어차피 지나야 되는 점이니까 빼두고 BC의 중점. 그러면 BC의 중점 지금 몇 컴마 몇이야? 얘가 지금 1,0인 거야.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네가 둘 다 얘는 무슨 절편? X절편이고 얘는 Y절편이니까 우리가 아까 배운 공식 좀 활용을 해보자. X절편은 X 밑에, Y절편은 Y 밑에 써서는 1 하면 직선의 방정식 찾았다. 양변에 2 곱해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예요. 이런 식으로 직선을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밑에 해볼게요. 다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요런 직선은 Y절편이 없지. Y절편이 0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0,0을 지나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위의 문제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얘가 항상 여기를 지나줘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조금 그림을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예쁘게 그려도 상관없어. 0,0과
4,0 원점, 그 다음에 A는 4,0, B는 2,4, 여기 B라는 2,4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근데 삼각형의 너비를 2등분을 할 건데 요 직선이 반드시 뭘 지난다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가 여기를 2등분을 해야 넓이가 2등분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점만 찾으면 되겠다. 3,2겠지? 얘네들이 더해서 반띵 하니까. 그러니까 요 직선이 뭘 지나야 돼? 3,2를 꼭 지나야 되는 거야. 그걸 만족시키는 기울기를 찾아주면 되겠지. 얘가 지금 3,2가 얘가 지나야 되니까 집어넣으면 2는 3m이기 때문에 m은 3분의 2가 된다. 또는 요 m이 결국 기울기니까 뭐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m의 값이 얼마다? 3분의 2가 돼요. 뭐 이렇게. 밑에는 지금 예제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요. 사각형 한번 봐볼게. 우리가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거는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은 요 2등분하는 성질이 있었어. 이렇게. 그리고 이 길이랑 이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요 길이도 얘네들이 다 똑같아. 맞아? 그러면 이 삼각형들 여기 있는 삼각형 얘랑 얘 지금 둘이 똑같지. 그리고 얘랑 얘도 둘이 똑같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때 내가 만약에 선을 이 점을 지나면서 어떤 선을 그어도 이렇게 그었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하고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가 둘이 어떨 것 같아? 같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정중앙을 기준으로 요만큼 간 게 얘한테 요만큼 간 게 서로 대칭이라서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이 길이랑 어때? 둘이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대칭으로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좀 삐뚤게 그려서 그렇지. 또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번 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하고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다를까? 아니란 말이지. 다시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서로 대칭일 거지. 그래서 다시 요만큼에 해당하는 넓이가 여기서 똑같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저 문제를 풀 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면서 얘가 지나가고 싶대. 아까 방금 얘기했어. 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야 된다? 요 점, 대각선의 교점을 꼭 지나줘야 돼. 그러면 어떤 직선이든지 내가 그어도 넓이가 다 대칭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2등분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요 대각선의 중점의 교점. 이거 어떻게 구해? 요 AC의 중점이지? 우리 앞에서 했잖아.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어떻다? 둘이 똑같다.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AC의 중점을 구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C의 중점. 몇 컴마면? 얘는 3,8. 얘는 7,6이니까 얼마? 5,7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와 5,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9라서 기울기가 지금 1인 거야.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이래. 자, 그러면 y는
x 빼기 x1, x는 부호 반대로,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내가 이 점을 그 한 점이라고 치면. 자, 그럼 끝났다.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지. 됐을까요? 자, 넘어가서 이거 하나만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연습 문제 한 번만 볼게요. 연습 문제. 42쪽에 3번 한 번만 볼게요. 42쪽에 3번. 자, 이번에는 사각형이 두 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각형이 두 개가 됐네요. 동시에 이등분을 하는 직선을 내가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되겠지. 여기에서도 뭘 찾고, 요 대각선의 요 중점을 좌표 찾아주고, 요 사각형에도 요 점을 찾아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두 개를 동시에 이등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결국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똑같이 찾아주면 되겠다. 얼마?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얘는 4,3이 되겠고요. 2하고 4의 정중앙은 3이니까. 됐어?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 찾아볼게. 기울기가 얼마지? 뒤에서 앞에 거를 한번 빼볼게. 3 빼기 1, 5분의 4가 되겠다. 그 한 점을 저는 이제 얘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뒤에 있는 거를 한 점이라고 치면 y는 5분의 4에 x 빼기 x1 더하기 y1이 되겠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할 건데 가만 보니까 얘를 지금 내가 무슨 형으로 정리하세요?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래 문제에서. 그러니까 양변에 5를 곱할게. 5y는 4에 x 빼기 4 더하기 15 정리하면 끝났다. 4x 마이너스 1이 5y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있는 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4y 4x 마이너스 5y 빼기 1은 0인 이런 일반형으로 바꿨다.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5 둘이 더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야.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괜찮죠?